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영상 찍을 때 아마 오늘 찍게 되면 CAT 1급 2월 기출문제를 아마 풀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 연휴가 껴서 그런지 KPC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아직 기출문제가 안 올라갔네요. 그래서 저번에 CAT 2급을 그냥 영상에 있는 걸 보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풀이하길 잘했다. 안 그러면 걔도 더 늦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제 그거 공개 안 됐으니까 하던 거 계속 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거 데이텀 쪽 하고 있었죠. 그래서 데이텀 이제 마지막 부분 통칙으로 들어왔고 저번 영상에서 데이텀 통칙 1에서 이제 3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끝날 때 짤막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오늘은 통칙 4예요. 통칙 4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데이텀 표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텀 표적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번 다루기도 했었죠. 왜냐면 그 앞에서도 데이텀 표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통칙 4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데이텀 통칙에 대해서, 데이텀 표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통칙 4의 이제 타이틀은 이제 하나나 그 이상의 데이텀 표적, 데이텀 표적이라는 얘기죠. 즉, 여러 개의 데이텀 표적 또는 단독, 하나의 데이텀 표적으로 확립된 데이텀 형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설명 쭉 있는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 요 밑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제 데이텀 표적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데이텀 데이텀 프레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텀 표적을 가지고 이제 조합이 돼서 생길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텀 표적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그려주고, 그 뒤에다가, 데이텀 표적 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줘라.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단독 데이텀처럼 이렇게 데이텀 프레임 하나만 붙여주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데이텀 표적만이라면, 그러니까 데이텀 표적이 한 개만 쓰였다라고 한다면 도면의 지시는 크기를 갖는 형체를 위해 통칙 1에 이제 단독 데이텀에 대해서 나오죠. 통칙 1에 의하여 데이텀 기호를 배치하여 단순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복잡하게 쓰거나 아니면 데이텀 표적을 따로 명기를 해주는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단독 데이텀처럼 데이텀 표적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데이텀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단독 데이텀 표적은 그냥 단독 데이텀으로 볼 수도 있다. 단 하나의 데이텀 표적은 단독 데이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그림은 이제 요거죠. 요거는 이제 데이텀 표적이 하나만 있을 때고,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평면도에다가 이제 영역을 그려주는 건 이제 어떤 평면상에서 일정 영역이 돼 있는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 방향으로는 영역이 있는데, 이제 폭 방향, 즉 내 지금 시선에 안 보이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만약에 요렇게 된 형상이다. 요 그림대로 해서 이렇게 된 형상이다. 여기는 이제 잘려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렇게 된 형상이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쪽 길이 방향, 이 길이 방향으로는 지금 요 밑에 있는 도면에서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이 전체 폭을 다 의미를 하는 거다. 이 위치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일부 영역만을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평면도에다 도시를 하고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점의 형태로 지시선을 붙여주고 지시선 위에다가 데이텀 프레임을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부 영역을 지정할 때, 측면을 지정을 할 때는 여기 지금 보면 요거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여기 써 있어요. 일부 표면을 정의하는 데는 굵은 1.3선에서 이제 KSA, ISO 12824인데 이거 뭐냐면 제가 예전에 선종류 설명했을 때 거기 KS 규격일 거예요. 선종류 설명을 했을 때 그래서 선종류 설명할 때 KS 규격에 정의된 선종류를 설명을 할 때 이제 굵은 1.3선을 사용하는 게 뭐냐? 특수가공선입니다. 특수가공선. 제가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저는 실물 때 특수가공선을 굵은 2.3선으로 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실무에서 제가 그렇게 쓴 것 뿐이지, 이게 KS 규격에서는 명확하게 굵은 1.4선이다.
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이거 필기 시험 때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뭐 그런 쪽 필기 시험 보시면 그때 나오는데, 그때 이제 특수 가공을 표시해주는 선, 가공 영역을 표시해주는 선, 어떻게 그리느냐 그러면 이거를 붉은 2점세선 이렇게 쓰시면 틀린 걸로 돼요. 케이스 교육에 명확하게 붉은 1점세선으로 써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1점세선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1점세선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실무는 좀 강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중심선이 아닌 경우에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전부 다 2점세선으로 표현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케이스 규격에서는 굵은 1점세선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굵은 1점세선 선의 굵기 얼마냐? 0.5mm 이상이 되겠죠. 일반적인 케이스 규격 기준으로 하면은. 왜냐면 외형선이 이제 굵은 실선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굵다라고 하면 기본 굵기는 이제 0.5. 실무에서는 이제 0.5보다 더 굵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표현하는 사람마다 좀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서 한다라는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내용은 요거에 대한 B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는 이점선으로 테두리로 그 안에 해칭선으로 표면하고 부분에 점을 찍어 기준선상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일부분 이렇게 데이터 영역을 지정을 할 때 이 위치에 대한 치수를 기입을 하잖아요.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이 치수는 반드시 이 위치에 대한 데이터 영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치수는 TED로 기입돼야 됩니다. TED. TED가 뭐죠? 앞에서 얘기했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그래서 이제 치수값에다가 사각 프레임을 붙여준 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그래서 저런 이제 데이터의 영역을 일부분 지정을 해줄 때는 반드시 TED로 기입해주게 돼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공차 프레임 위에 이제 그림 22-A 하고 이제 22-B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거는 이겁니다. ACS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ALS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서에는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여기 임의의 횡단면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도 임의의 횡단면 돼 있는데, 요 아래 게 오타예요. ALS는 임의의 횡단면이 아니라 임의의 종단면입니다. 종단면. 제가 이거 문서 수정해서 올릴게요. 수정해서. 요거 제가 발견했는데, 저거 수정 안 한 걸 보면은, 저거 제가 사전 검토할 때 발견을 했거든요. 수정 안 한 거 보면은, 제가 저거 수정 안 한 경우는 뭐냐면, 기존의 KS 규격 문서에 아마 저게 오타가 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은, 요번에 케이스, 맞아. 그 열람 사이트 보니까 확 개편을 했더라고요. 개편하면서 문서도 좀 개편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오타가 수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문서 같은 경우 저거 오타가 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횡단. 그래서 저거는 이미 ALS는 임의의 종단이다. 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보려면 이제 그 그림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ACS랑 ALS를 표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게 데이텀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이 데이텀 프레임에 붙진 않습니다. 데이텀 프레임에 붙지 않고, 기하공차 프레임에 붙어요. 기하공차 프레임의 데이텀 영역에다가 이렇게 ACS라고 적어주든가, 아니면 그 위에 이렇게 ACS로 적어주든가. 요거 이제 데이텀 쪽 보면은 예전에 이제 데이텀이 아니라 기하공차 쪽 보면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 A, B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이제 A라는 부가 위아래 인접 지시 영역입니다. 위아래 인접 지시. 그래서 이 ACS나 AS는 위아래 인접 지시 영역에 작성을 하던가, 아니면 여기 데이텀이 적혀 있는 요 데이텀 프레임에 데이텀 뒤에다 입력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토캐드에 있는 저 기하공차 프레임을 붙여주는 명령에서는 이 기하공차 프레임 안쪽에다가 데이텀 영역에다가 ACS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TOL이죠. TOL. TOL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작성을 하는데, 이제 일단 데이텀 A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 그렇죠? 사각괄호 중괄호 하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를 써야 되잖아요. C 하면 에러 메시지 뜨죠. 무슨 얘기냐?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오토캐드에 갖고 있는 저 기형처에서 데이텀 영역은 세 글자까지 쓸 수밖에 없어요. 뭐를 고려해서 세 글자까지냐? 공통 데이텀. 공통 데이텀은 뭐 A-B 뭐 이렇게 나와야겠죠. A-C 아니면 뭐 B-C 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걸 작성하려면 세 글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이상은 그 이상의 부가기호 옵션은 붙여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우리가 CAD 상황에서 이 ACS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이 방식을 쓰기보단 뒤에다 붙여주는 이 방식을 쓰기보다는 이 방식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 방식으로 쓰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 두 가지 다 이제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고 중요한 건 이제 ACS는 횡단이고 ALS는 종단이다. 이게 대체 뭔 소리냐인데 자 일단은 데이텀 A가 지금 보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데이텀 A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의된 게 치수선하고 딱 일치하는 상태예요. 일치하는 상태. 그리고 이게 분명히 원형 지금 딱 보면 단면도 이렇게 잘라놓은 거 보니까 원형인 회전체겠죠. 즉 원의 지름에다가 이렇게 데이텀 프레임을 데이텀 기호를 붙여줬다. 그것도 치수선과 일직선이 되게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 구멍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통 표면을 전부 다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통되는 하나의 데이텀을 산출한 게 어디다? 중심선이다. 즉 중심선에 대한 데이텀은 이렇게 기입을 해준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걸 중심선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건 양쪽에도 항상 붙여줬었죠. 우리나라 이제 그 학원에서 그런 데서 배우면은 항상 이렇게 붙여줬을 거예요. 이거 아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다. 저런 거 없다. 중심선은 못 붙인다. 왜냐하면 실제 실물이 중심선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중심선을 이용한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선을 이용한 어떤 형체를 가지고 내가 데이텀을 추출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텀을 붙여주는 건 뭐다? 데이텀에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 데이텀을 생성할 수 있는 데이텀 형상, 데이텀 피처에다가 붙여주는 거다. 반드시 형상에다 붙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아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해줬으면 이 중심선이 데이텀이다라고 정의해준 거죠. 중심선이 데이텀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지름의 중심선이 데이텀이 아니다. 그렇죠? 이 치수의 중심선이 데이텀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면으로 보니까 이게 같다라고 보는데 이게 실물로 봤을 때는 같지 않다예요. 얘의 중심과 이 구멍의 중심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편차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 우리가 실제 볼 때는 이 구멍에 있는 표면을 가지고 추출된 중심을 데이텀으로 삼는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지시예요. 이렇게 중심선에다 붙여주면 여기 있는 가장 큰 지름 얘를 가지고 중심을 추출하라는 건지 얘를 가지고 중심을 추출하라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다. 어쨌든 지금 이제 여기서 데이텀 A라는 건 이 중심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ACS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ACS는 아까 뭐라 그랬냐 횡단이라 그랬어요. 횡단이라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 데이텀이 뭐다? 이 중심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데이텀과 직각인 단면. 자, 데이텀과 직각인 단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쵸? 직각인 단면. 직각. 근데 이 횡단면 앞에 붙은 게 있었죠. 뭐? 임의에. 그러면은 이 직각을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여기서 자를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자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 임의니까. 단 여기서 말하는 데이텀은 내가 필요한 쪽에서 자른 이 데이텀 A 요 중심 축과 직각인 평면에서 자른 이 데이텀이 지나가는 한 점. 그게 우리가 찾는 데이텀이다. 그래서 횡단면상에 데이텀 A가 갖고 있는 저 중심축과 직각인 평면에 중심축과 직각인 평면으로 딱 잘랐을 때 저 중심축이 교차하는 저 한 점이 우리가 찾는 바로 데이텀이다. 라고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횡단면상에 우리 데이텀은 횡단면상에 존재를 한다. 그거고 종단면상은 뭐냐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종단면상은 우리 데이텀이 A가 이거잖아요. 이 축이잖아요. 그럼 이 축을
이 축을 포함하는 단면. 즉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가 그 단면이죠. 그때 이 축이 데이텀이다. 그게 이제 종단이에요. 횡단과 종단. 이게 이해가 잘 안 갈까봐 일단은 제가 3D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횡단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거예요. 횡단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게 우리가 하는 중심축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여기서. 기준형상으로 할까요? 우리가 이제 찾는 건 요 안쪽에 구멍 표면이 A였잖아요. 그럼 이 표면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거는 이 내축 구멍이 가지고 있는 중심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원통을 통과하는 축. 요걸로 하면 되겠네요. 땅 요렇게.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는 이건데 거기에 ACS를 붙이면 이 축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횡단. 자, 그래서 요거는 검사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단면 분석을 해보죠. 단면 분석. 그래서 지금 보면 YZ 평면가 그래서 주르륵 땅 요렇게 단면을 뚝 임의니까 여기서 자르든 내가 필요한 데서 자르면 돼요. 이건 임의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이 면상에서 내가 자른 이 면상에 있는 이 축이 지나가는 그 한 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뭐 찾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르지 않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이 축과 직각이니까 여기서 생성해서 평면인데 어떻게 할까요? 점과 직각인 평면을 찾을까요? 경로 따라 평면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 경로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이걸 결국은 그리는 게 낫겠네요. 요 중심축을. 그러면 스케치를 보이는 게 낫겠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중심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파랗게 그려져 있는데 생성해서 경로 따라 평면으로 요 선을 선택할게요. 땅. 요렇게 해서 이제 얘가 뭐 여기 있든 뭐 이거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딱 난 여기서 자를 거야 딱 잘랐다고 하면 결국 추출되는 거는 평면에서 스케치. 이 지금 평면상에서 내가 지정한 축이 이제 얘니까 요렇게 봐야죠. 요 선이거든요. 요 선. 요 선이 딱 투영이 되는 거예요. 저 평면에. 투영 및 포함, 항상 투영, 요 선을 딱 투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점이 되죠. 이렇게 한 점이 된다. 그래서 임의의 횡단에 여기 보면 이제 한 점이 이렇게 나왔죠. 내가 임의의 횡단에서 딱 했을 때 이제 저 한 점을 이제 ACS로 표현을 해줘요. ACS. 그럼 ALS는 뭐냐? AS는 종단이니까 이 축을 포함하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축 방향이거든. 축 방향의 단면. 축 방향의 단면은 이렇게 되겠죠. 저 축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그냥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하면 되겠네요. 원점에서 요 면을 가지고 확인. 요렇게 또 하면 안 되겠네. 이건 단면 분석으로 할게요. 요거 스케치 끄고 검사해서 단면 분석. 그래서 이제 요 면으로 반대로 반전할게요. 요렇게 잘랐을 때 이제 요 면상에 있는 데이텀 선. 결국은 이제 같은 중심 축선이 됩니다. 축선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입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면을 잘라서 이제 나중에 기하공차 적용할 때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돼요. 그런 거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종단이라든가 횡단의 개념이 있다. 특히 이제 횡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정의했던 데이텀이 이렇게 원형 형체라서 이제 그 횡단에 하나에 투영하면 한 점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정한 데이텀이 선이 아니고 평면일 때가 있어요. 평면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만약에 이 평면이 우리가 삼는 데이텀이다.
라고 하면 이 평면 가지고 투영되는 건 선이 됩니다. 내가 임의의 횡단에서 이제 투영이 되는 거.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에 대한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ACS는 임의의 횡단, ALS는 임의의 종단을 의미한다. 종단을 의미한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의 단일 데이텀 형상의, 단일 데이텀 상의 데이텀 표적 관련 위치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는 각도나 길이 치수로 뭐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데이텀 표적의 위치에 대해서는 TED,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TED가 반드시 사용돼야 된다. 라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TED로 각도라든가 이제 뭐 그런 위치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텀 표적의 위치를 정의할 땐 반드시 TED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이제 표기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4개의 예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A, B,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데이텀 표적의 이제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데이텀 표적이 아닙니다. 이건 데이텀 표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독 데이텀이에요. 네. 이 치수에다가 그냥 붙인 거죠. 그러니까 단독 데이텀인 상태에서는 이제 얘는 뭐예요? 이 원의 지름에다가 붙였으니까 결국은 이 원의 중심축. 이게 입체일 테니까 저게 저렇게 평면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입체 형상일 거 아니에요. 중심축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일정 각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면이 수평으로 놓였을 때의 요 상부 4분점이 하나의 이제 데이텀 표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만큼의 각도, 거기서부터 요만큼의 각도 기울어진 게 또 하나의 데이텀 표적이고, 거기서 요만큼의 각도가 기울어진 게 또 하나의 데이텀 표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 이제 3개의 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데이텀 기호가 이렇게 붙으면, 그쵸? 거기에 뭐 위든 옆이든 아래든 거기에다가 데이텀 1과 데이텀 2와 데이텀 3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데이텀 A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 옆에 있는 얘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다르냐?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다르진 않아요. 최종적인 결과는 다르지 않고 얘도 결국은 요 중심을 의미를 합니다. 어쨌든 데이텀 A라는 게 이 형상 전치수를 이용을 해서, 즉 이 원 표면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같아요. 중심이라는 건 같은데 그게 얘의 경우는 전 형상, 즉 이 원의 표면 모두를 측정을 해서 이 중심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얘의 차이는 뭐냐? 이 점과 이 점만을 측정을 해서 이 중심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의 차이예요. 그 차이는 이따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이제 입체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저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D가 나오는데, CD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단은 데이텀 기호가 붙어 있기로는 이 원형 형상에 붙어 있어요. 원형 형상에 붙어 있는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공차 쪽에 약간 이상한 기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CF. 위쪽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CF라는 게. 요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요 CF의 개념은 통칙 5에 나와요. 통칙 5. 요 통칙 4에서는 설명을 안 하더라고. 통칙 5에 이제 CF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CF에 대해서. 그래서 저거는 이제 통칙 5점에서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점 2개죠. 이 원 표면에 있는 점 2개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거리 이렇게 나와 있고, 치수가 이제 우리 요 위에 있는 요 평면, 우리가 기하공차를 정의한 저 평면까지의 높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게 조금 애매하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원 표면에 있는 2점을 이용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찾는 데이텀이 이 원의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이 아니고 이 2점을 이어지는 이 평면이에요. 이 평면이 데이텀이에요. 이게 선이잖아요. 왜 점 2개면은 점 2개를 이으면 선인데 왜 평면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입체니까
요 지름이 보이는 쪽에서 점 두 개를 지정을 하면 이게 입체적으로 봤을 땐 점 두 개가 아니라 뭐예요? 선이에요. 저 원에서 저 두 점을 쭉 그 두 점에 위치한 이제 일직선, 내 지금 시선 방향으로 안 보이는 그 거리 방향으로 일직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선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선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평면이 정의가 돼요. 즉, 이 평면으로부터 이 면까지의 높이에 대한 위치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 CF라는 기호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얘가 뭐냐면 데이텀 A가 이 원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저 형상을 가지고 데이텀 A를 추출하는 게 아닙니다. 저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해서 저 데이텀 A라는 것을 추출하십시오. 라고 하는 설명인 거예요. 요렇게 지정되는 것도 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 뒤에 CF가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두 점인데 이 두 점을 이용을 해서 이 원 표면에 내가 데이텀을 붙여줬지만 이 원 표면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데이텀을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점을 어떻게 이용을 한다는데 아까랑 다른 거는 아까는 이제 치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두 점의 좌우 거리가 나오고 그 거리를 하나로 이은 직선에서부터 이제 높이가 나왔는데 얘는 뭐냐면 특정 각도가 나오고 각도가 교차하는 한 점에서의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찾는 데이텀은 어디다? 요렇게. 요 두 점을 지나는 이 평면과 이 평면, 이 각을 가지고 지나는 저 두 평면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데이터입니다. 네, 이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이것들에 대한 설명, 이거의 해석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한다, 뭐 그런 설명들이 써 있어요. 기본적인 건 요 이제 비고에 써 있고, 비고에 쭉 써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저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요 글만 읽고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여기서 이렇게 데이텀 타켓을 이용을 해서 데이텀 표적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건 실제 이제 저기서 요구와 있는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조립될 때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고정이 된다. 어디를 이용해서 고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통칙4 해가지고 딱 나왔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나왔던 이제 요 형체를 이제 입체적으로 하면 이제 요 길이에 대한 건 제가 임의로 잡았어요. 임의로. 길이에 대한 거. 요 이제 저 도면상에서 안 보이는 길이는 제가 임의를 설정을 했고 어쨌든 이제 이런 형체일 거다. 이런 형체일 거다. 그러면 이제 얘가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봤던 첫 번째 자 요렇게 요 지름 자체, 이 원통의 지름 자체를 우리가 데이텀으로 지정했다는 건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 표면 전체를 추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기를 측정을 해가지고 저 표면에 있는 모든 입체적인 점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중심을 추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측정을 할 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저렇게 원통 표면을 전체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걸 고정하는 고정지그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딱 이 원통을 끼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요런 지그, 요 이제 이 우리 측정 대상을 이제 안 보고 요 지그 형태만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긴 지그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저 지그는 이제 정밀도가 측정 지그니까 초정밀급으로 가서 뭐 IT 공차에 뭐 00급이라든가 아니면 01급으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고정밀로 만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딱 끼는 건데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는 순간 요 바닥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높이는 이제 저게 측정 지그니까 아마 이제 데이터로 딱 올 거예요. 저 지그 만들어지면서 저 바닥에서부터 저 아는 쪽에 이제 뚫려 있는 우리 이제 소재 꽂아야 되는 거기까지 높이가 얼마입니다.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이제 딱 그 데이터 표까지 같이 이제 딸려서 올 텐데 그러면 이 중심까지 높이를 알았잖아요. 알고 나서 여기다가 측정 대상을 이렇게 딱 쏙 꽂는 거죠. 꽂고 뭐예요? 이제 이 위쪽 면에 있는 높이를 측정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높이 측정할 때 이 높이를 한 군데만 딱 이렇게 딱 집어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도면에서 봤을 때는 이 면 전체에 대한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X자로 측정을 해야 돼요. X자로 쭉 축척을 해가지고 저 면에 있는 점들의 분포를 쫙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면들이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떨릴 거죠. 그게 이제 공차값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바닥면까지, 그러니까 요 뚫려 있는 구멍의 중심까지 높이는 데이터로 온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그리고 요 면은 이제 다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높이에서 요 데이터로 갖고 있는 높이를 빼요. 빼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요 높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높이의 편차가 우리가 이제 측정지구의 그 알려져 있는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만큼 떨어져 가지고 1mm. 1mm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여기서 위로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아래로 이렇게 있고 여기서 아래까지 거리가 얼마? 0.5mm. 위에까지가 얼마? 0.5mm. 떨어진 평면 사이에 이 평면이 위치해야 된다. 실제 측정 평면이. 그래야 합격, 안 그러면 불합격. 이렇게 저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형상을 데이터으로 잡는다. 원통에. 그런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아, 저런 식으로 저 원통 표면을 전체를 잡을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중심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걔를 데이터으로 이제 측정, 우리 이제 기하공차를 지정된 면에 대해서 측정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상황, 데이텀 타켓으로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각도 얼마 써있을 텐데, 제가 이거 도면으로 이제 3D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는 제가 90을 대입했어요. 90도. 그 다음에 여기는 135도.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가 90도, 절대적으로 90도고 여기 135도다 라고 했다면, 정확하게 이 점만을 잡아가지고 요 중심을 추출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지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거 지그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가공기구에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선반의 주축. 주축에 보면 이제 아마 소재를 물어주는 쪼가 있죠, 쪼. 이제 이거를 척이라고 하는데 3척 또는 뭐 4척, 5척 뭐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이빨의 개수가 몇 개냐.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 잡는 데가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니까 3척입니다. 3척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이거 가공기의 3척으로 잡으면 안 되고요. 왜냐면 가공기의 3척이나 5척이나 4척 같은 경우는 이 각도가 등각일 거예요. 등각 배분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등각 배분이 아니죠. 얘가 90도고 135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135도일 테고. 그러면 이제 저거용 3척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공기의 3척도 상당히 정밀하지만 얘는 측정기의 3척이기 때문에 초정밀급으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요새 가공기들 정밀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요새 가공기의 3척도 상당히 정밀하긴 한데 어쨌든 가공기의 기준보다는 측정 장비의 기준으로 이제 저 척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한번 봐야겠죠? 자, 얘는 이제 지그 1번을 숨기고 이제 지그 2번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3척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요 원통 안쪽으로 이제 얘가 껴질 수 있게 구멍이 하나 더 파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구멍이 하나 더 파져 있고 요거 좀 보기가 좀 그러면 여기서 요 바디를 제가 투명화 시킬까요? 불투명도 제어해서 한 30% 정도로 이렇게 투명화. 이렇게 바디가 있고 안쪽으로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얘는 껴져야 되니까 껴져야 구멍이 되고 이렇게 척이 있고 이 척은 이제 반드시 같은 거리를 이제 똑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가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게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것도 움직임도 오차가 발생을 하면 안 되고 측정 기준으로 상당히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척으로 돼 있어가지고 얘가 딱 물어주면 되는 거죠. 이 척의 간격이 딱 보면 등각이 아니죠. 여기가 135도, 여기가 90도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두 번째 그 데이텀 타켓 3개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주고 이제 이 3척에 이 원통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심에서 이 높이를 보는 거죠.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에서 여기까지 높이니까 그러면은 이 3척이 만들어지고 이 3척을 설치를 하면 이 중심까지의 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데이터로 갖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얘가 설치된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하이트 게이지로. 마찬가지로 이제 한 점을 구하시면 안 되고 이 면 전체에 점들의 분포를 다 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중심 높이를 요 평면에서 이제 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요 값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1이니까 똑같이 위로 0.5 떨어진 평면과 아래로 0.5 떨어진 평면 사이에 이 평면이 놓이면 합격. 그걸 벗어나면 저면은 불합격. 저면의 위치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중심에서 이 높이다. 이 높이다라는 개념까지는 같아요. 하지만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두 군데가 사용되는 지그는 달라요. 저 중심이 결정나는 건 얘는 이 원통 표면 전체를 이용해서 결정이 날 거야 라는 거고요. 즉 얘는 조립될 때 어떻게 된다? 이 원통 표면 전체를 이용해서 조립이 된다 라는 개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원통에서 요렇게 세 개의 지점만을 이용해서 고정이 된다. 그러니 저 세 개의 지점만을 가지고 중심을 찾아야 한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텀 타켓, 데이텀 표적에 대한 개념이에요. 데이텀 표적을 사용하는 이유는 진짜 우리가 장비에 적용되는 그 기준에 맞게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텀을 저렇게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요거죠. 요거는 이 중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요건 요 평면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젤 하려면 이제 어떻게 잡아줘야 되느냐. 젤 하려면, 자, 지그 삽을 킬게요. 요건 전에 한번 봤던 형태일 거예요. 아이고, 이걸 키는 게 아니라, 가시성을 킨다는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잡아줄 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치수가 고정된 게, 치수가 고정된 게 요거죠? 요 치수가 딱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측정 장비를 만들 때, 측정 지그죠. 장비가 아니라. 지그를 만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요 사이거리 치수는 거의 실제 이론에 가깝게.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잘 만들어도 저거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론에 가깝게니까 아마 요 사이 거리 값은 공차로, IT 공차로 제로 1급 정도로 만들면 될 거예요. 제로 1급. 으로 이 지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그 값은 엄청 비쌀 거예요. 엄청나게 추정비한 거니까. 지그를 만들고 그 지그에 대해 얘를 얻는 거죠. 그대로 얻는 거예요. 얹으면 뭐예요? 요 점이 딱 있는 요 평면. 여기까지 높이는 이제 나오겠죠. 이 높이는 데이터로 주어질 거예요. 지그를 만들었으니까. 지그 품질 데이터, 아니면 성능 데이터, 뭐 그런, 어차피 이제 고정밀 장비들은 다 그 측정 데이터들이 딸려와요. 특히 측정용 지그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품질 보증이라든가 그런 보증서들이 딸려오면서 요 수치들이 다 써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의 오차가 있고, 얼마만큼의 오차가 났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적혀가지고 나옵니다. 증빙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요 높이 값은 데이터 값으로 왔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요 소재를 이렇게 앉혀놓고 뭐예요? 다시 이제 하이트 게이지로 굳이 여기를 잴 필요는 없을 거예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를 재는 거죠. 데이터상의 이 높이를 이제 이 높이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면에 있는 점들의 분포가 나오고, 그게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도 1이니까 0.5 떨어진 평면과 0.5 떨어진 평면 사이에서 이 평면이 결정나면 위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데이텀에 A에 CF가 붙은 건 뭐다? 이 원의 표면에 있는 특정 포인트를 이용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 원의 표면을 가지고 데이텀을 정의하긴 했지만,
이 표면의 공통적인 이 중심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요 CF라는 게 갖고 있다. 우리가 찾는 데이텀은 이면이다. 라는 걸 저 CF가 갖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형상에다가 데이텀을 붙였는데 그 형상 자체가 데이텀을 바로 생성을 하는 그 표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데이텀 피처라고 하죠. 데이텀 피처가 아니라 이제 다른 형태로 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 CF라는 개념을 믿는데 이제 그게 어떤 개념이냐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통칙 오해.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똑같이 이제 두 점이에요. 두 점인데 이제 사이거리가 아니라 각도로 나옵니다. 각도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V블록이다. 아마 이제 기계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V블록은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하공차 설명을 할 때도 V블록을 되게 V블록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시중에 팔고 있는 서적들, 이런 서적들 보면은 원통형으로 생긴 거를 측정할 때 항상 V블록에 얹어놓고 측정을 해. 해나 소나 V블록에 얹어놓고 측정을 해. 데이텀이 어떻게 돼 있든 V블록에 얹어놓고 측정을 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시중에 서점 가서 그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책들을 찾아보세요. 그 이론까지 갖춰 있는 거예요. 문제만 있는 책 말고 이론까지. 거기 이제 기하공차 쪽 가면은 이제 측정하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원기둥, 그러니까 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 원통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은 맨날 V블록 얹어놓고 측정해.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V블록으로 하려면 이렇게 지정이 돼야 돼요. 여기 이제 정의되는 각도가 뭐냐면 V블록의 각도예요. 요 각도예요. 그래서 이 각과 여기 지정한 각과 이 원통 표면이 딱 접하는 두 점, 이 각을 가진 두 평면과 이 원통 표면이 접하는 두 점을 이용을 해서 요 점을 찾고, 이게 얘가 데이텀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의 높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저게 이제 V블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끄고 땅 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이제 저런 개념으로 만든 거면 요 점까지의 높이는 나와 있을 거예요. 저기서부터 저 점까지의 높이가 얼마다. 이제 데이터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요 윗면에 있는 이제 높이들을 쭉 수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면, 그렇죠? 이 높이를 빼면 데이터가 나올 거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1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0.5, 0.5 떨어진 두 평면 사이에 저 평면이 놓여 있으면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이 원통을 가지고 결국 이 지름을 가지고 데이텀 A를 규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 지름을 가진 형체 자체가 이 중심을 데이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를 데이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에서 얘도 이제 CF를 붙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밑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짜잘한 상황들 하나씩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텀 표적 위치가 고정되지 않은 경우 데이텀 표적은 다음 사역으로 규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고정이라는 개념이 예전에 데이텀 표적 설명을 할 때도 얘기 나왔었죠. 데이텀의 위치가 표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상 표면이 가지고 있는 공차의 값에 따라서 공차가 이렇게 가면 위치가 좀 바뀔 수 있다, 그런 개념인데, 지금 고정이 아닌 경우가 요 위에서 보면 누구냐 보시면 얘는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이거리가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데이텀의 위치는 고정이에요. 무조건 이 높이를 가지는 평면이야. 근데 얘는 고정이 아니에요. 요 각은 안 바뀌어요. 각은 안 바뀌는데 각이 안 바뀌는 대신 이 원의 지름에 따라서 얘가 데이텀이 이쪽으로 물러나요. 똑같은 양만큼. 그래서 얘는 고정이 아닙니다. 가변입니다. 그래서 데이텀 타겟 키워드 여기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 원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가변일 땐 요거 붙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가변 방향에 맞게 요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실제 케이스 규격에 이제 이렇게 도시가 돼 있어요. 얘는 가변인데 이렇게 도시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똑같이 해놨어요. 얘는 가변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얘는 데이톤 표적 자체는 가변입니다. 왜냐면 이 원의 지름에 따라서 중심의 위치는 안 바뀌지만 이 데이톤 표적의 위치는 바뀌어요. 이렇게 해도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단독 데이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변과 고정을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데이텀 표정을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거. 그래서 데이텀 영역을 미리 결정할 수 없을 때, 왜냐면 미리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가변이면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통칙 5의 그림 23의 D인데 얘가 24잖아요.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오타가 난 건데 24의 D를 참조. 그러니까 얘는 미리 결정할 수 없죠. 왜냐면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변이기 때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체들 해가지고 이제 쭉 가로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고, 그 데이터 표적과 같은 표면상에서 다른 데이터 표적 사이의 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데이터 표적과 관련 있는 그들의 위치가 정의되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 표적이다. 결국 얘가 이제 가동 표적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교육은 좀 뭔가 이론적으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되게 꼬아가지고 말들을. 어쨌든 결국은 이제 요 두 개는 가변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면 돼요. 제가 느끼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국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면 아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케이스 교육에서 그거를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보고 기초를 공부한 다음에 케이스 교육 원문 자체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 저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직접 반복적으로 읽어서 저게 한 번만에 해석 안 되거든요. 뭔 소린지. 결국 그 이해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 직접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최대한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딱 이해시킬 수 있는 것만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 표적은 표적이 하나의 데이터를 위해 사용될 때는 그 둘은 동시에 움직인다. 그렇죠? 예, 요 각도 요거 하면은 얘 지름이 바뀌면 얘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지 얘만 움직이고 얘는 안 움직인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여러 개일 때 그걸 얘기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풀어서 쓰고 있죠. 예, 그들은 동시에 움직인다. 예를 들면 해서 이제 얘까지 들어주고 쭉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고정된 거리를 가진 원동 평평면에서 이제 점들 평일 때 두 점들 사이의 거리가 TED로 그렇죠? TED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TED로 반드시 두 점 사이가 이제 거리를 가졌다라고 하면 어쨌든 데이터 표적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한 거리는 반드시 TED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케이스 교육에서는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나 그 이상의 다른 형체들과 관련된 데이터 표적 위치는 고정되어야 하며 이제 TED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된다. 예, 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약간 이제 다른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항상 이제 데이터 표적에 대한 이제 그 위치에 대한 것들은 TED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정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치수에 지금 다 이렇게 사각 박스가 땅땅 치수값은 안 써 있는데 실제 케이스 교육에 치수값이 안 써 있어요. 땅땅땅 이렇게 사각으로 정의가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계속돼서 나와요. 이제 또 다른 형체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표적 특정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ACS 아까 뭐예요? 임의의 횡단에 대한 부가기호가 사용되지 않을 때 형태들 사이의 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시하여 움직일 수 있는 데이터 표적. 그러니까 이제 가동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데이터 타겟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기호를 가동형 데이터 표적에는 사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굳이 쓰고 있는데 왜 여기다는 안 썼어? 안 그렸어.
실제 케이스가 안 그려져 있어요. 왜 안 그렸는데.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지시할 수 움직일 수 있는 방향도 대표적에 정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기호를 붙여줘야 된다. 데이터 표적 위치에 하나 형상이 움직일 수 있는 위치와 횡단면으로 정의되면 또 다른 형체가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명이 횡단할 수 있으며 부가기호와 ACS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자꾸 횡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횡단을 사용을 할 때는 ACS라는 부가기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표적 선과 시작 끝에서 정의된 이론적으로 정확한 위치가 된다. TD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죠. 면허 치수는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야 된다. 실제 이제 특정 데이터 표적의 위치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주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표적 기호를 할 때 전에 제가 설명을 했죠. 아래쪽은 데이터. 이게 A 데이터에 대한 거도 그러면 A고 이게 이제 타켓이 여러 개면은 A1이다. 두 번째 거면 A2다. A3다.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요 밑에 하부에다가 이제 데이터 표적 이름이죠. 데이터 표적 이름을 이제 작성을 해주고 이제 상부에는 뭘 작성을 하느냐? 이 영역의 크기. 근데 이제 이게 정사각일 때랑 이제 원형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정사각일 때랑 원형일 때는 이렇게 표기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사각과 원이 아니다. 여기 위에 써 있는 말은 정사각과 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직사각 같은 경우 이렇게 표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기해 줄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진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얘가 어떤 표면 안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표면 안에 있잖아요. 표면 안에 있는데 얘의 위치에 대한 것도 TD로 기입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여기 안 나오나? 요 더 위에 나오나? 이런 식으로. 얘처럼 위치도 나와야 돼,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저것도 TD로 기입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영역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던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다고 해도, 이거는 기입돼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TD로 기입이 돼야 돼요. 아니면 이쪽에서부터 기입이 되든가. 아니면은 여기다 이렇게 중심선 하나 그려가지고 중심 위치를 기입을 해주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당연히 TD로. 뭐 이게 기입이 된다든가. 이거는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단순히 이 영역에 대한 크기는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기입해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기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쓰면 요 칸 안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갈 땐 이렇게 별도의 지시선을 이용을 해서 기입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편한지는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데 실제 측정 작업자가 보기 편한 건 이게 편합니다. 이렇게 기입해주는 것보다 이게 편해요. 도시할 때 도면이 좀 깔끔해지는 건 얘가 더 깔끔해지겠죠. 얘가 더 지저분해지고 안쪽에 이제 기입되는 선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통칙 5로 넘어갑니다. 통칙 5로 넘어가는데 이제 거의 1시간이 돼가죠. 통칙 5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좀 1시간이 넘어도 이걸 계속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통칙 5가 아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CF. 그래서 이 CF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CF가 나왔고 CF가 뭔지 요번에 알고 끝나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통칙 5는 공칭 데이터 형체보다 다른 타입이 조합된 형체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를 확립하는 조합된 형체가 공칭 형체와 오타 났네요. 똑같은입니다. 똑같은 타입이 아니면 데이터 표적이 사용되어야 하고 CF 표시는 데이터 형체 기호의 다음 공차 프레임 안에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밑에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데이텀이 두 개가 주어집니다. A라는 데이텀 타켓 A1, A2, A3, A4가 조합된 데이텀 하나죠. A라는 데이텀이고 그 다음에 B는 데이텀 타켓 하나만 쓴 거예요. 요만큼의 영역을 사용을 했어요. 대신 이 전 형체가 아니라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데이텀 타켓 기호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지시선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텀 B를 얹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단독으로 쓰일 때 이렇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하셔도 돼요. 데이텀 B로 해가지고 아까 그 원에다가 이렇게 지시선 뽑아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근데 얘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이 기어공차를 봤을 때 느낌이 빡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굳이 나눠서 약간 복잡해지긴 하지만 나눠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기아공차 기입할 때 약간 요령이 있는데 조금 이 기아공차를 어차피 기아공차하고 데이텀하고 연관해서 봐야 되잖아요. 이 두 개를 연관해서 봤을 때 딱 느낌이 오른쪽 도면에다가 다 몰아서 표기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보기가 좀 쉬우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데이텀 타겟을 따로 지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나의 데이텀. 결론적으로 이제 위치도가 나오는데 이 위치는 어디냐? 이 면에 대한 하나의 단위인데 이 면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의 위치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어디서부터? 데이텀 B라는 면. 근데 단순히 이제 얘만을 보면은 이 면 전체를 얘기하는가 싶은데 아니죠. 데이텀 타겟 B1을 보라 이거예요. 이 면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 5파이 되는 요 지역만, 요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 정도 거리에 위치해야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요 공차값이 얼마가 써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공차값이 뜨면 이제 요 거리에서 그 공차값 절반을 해가지고 요렇게 떨어진 두 평면이 있고 그 사이에 놓인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요게 B잖아요. 요게 B. 얘가 1차 데이텀이 아니라 뭐예요? 2차다. 이게 중요하지. 그럼 1차 데이텀은 뭐예요? A잖아. A인데 CF가 붙었어. CF가 붙었어. 자, 그럼 이제 A는 뭐냐? A는 결국은 이제 뭐예요? 데이텀 1, 2, A1, A2, A3, A4가 조합된 형태다. 그러면 뭐냐?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A1, A2는 자, 요 위치에 있는, 원에서 봤을 때 요 위치에 있는 점입니다. A1, A2는. 근데 그 위치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있다? 요 위치와 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A3, A4는 요 위치에 있는 점입니다.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 요 위치와 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CF가 붙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원 표면 데이텀 A는 뭐예요? 지금 이 원의 지름치수에 붙었죠? 지름치수에 붙었으면 이 원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CF가 붙었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 아니다. 즉 이 원의 표면을 가지고 정의되는 건 무조건 이 원의 중심이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뭐예요? CF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CF라는 게 나오는데 데이텀을 확립하고 조합된 형체가 공식 형체와 똑같은 타입이 아니면 데이텀 표적을 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CF 표시는 데이텀 형체 기호 다음에 공차 프레임에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부가 기호 CF는 공작물의 어떤 부분들이 데이텀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고 접촉 형체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접촉 형체. 공작물 사이의 접촉 위치가 정확하게 xác定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래서 이 CF를 뭐라고 하냐면 접촉 형체라고 불러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데이텀 A를 가지고 이 원통의 지름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원통 표면인데 이 원통 표면이 뭐냐면 데이텀 형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데이텀 형체가 아니고 뭐냐? 데이텀과 접촉하는 접촉 형체다. 데이텀 형체와 접촉하는 접촉 형체다. 네, 데이텀과 접촉하는 게 아니라 데이텀 그러니까 데이텀 데이텀 피처하고 접촉한다라는 거예요. 이 형체 자체로 데이텀 피처가 아니라 이 형체와 접촉하는 데이텀 피처를 이용해서 데이텀을 산출한다. 그 접촉하는 데이텀 피처가 뭐냐? 이 점 4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점 4개로 정의되는 게 뭐냐? 저 점 4개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평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해석이 되시나요? 자, 위치도예요. 이면에 대한 위치도예요.
그러면 위치가 이 거리는 알겠어. 그쵸? 이 거리는 위치가 맞잖아. 근데 얘랑 직각인 이면은 대체 뭔데? 얘를 어떻게 위치를 결정해?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도에 대해서 배워야지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위치도에서 직각이 되는 대상이 나오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면에 직각이어야 한다. 위치도에서 만약에 데이텀에 직각이 되는 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이 위치여야 하고 이면에 직각이어야 한다. 이 데이텀 A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데이텀 A가 먼저라는 겁니다. 직각이 우선이에요. 일단 직각이어야 하고, 직각인 상태에서 이 거리가 맞아야 돼. 네. 직각인 상태에서 이 거리가 맞아요. 이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측정이 되느냐. 왜냐면 이거를 이제 저 해석적인 걸로만 보면은, 여기 글들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리고 여기 되게 희한한 말 써 있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데이텀 A는 한 쌍의 두 수직 평면이며 CF를 갖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점에서 이 수직이라는 평면이거든. 수직 평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해석해도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평면을 또 조합을 하면은 결국은 중심 평면 이건데? 이 점 4개를 가지고 중심 평면 이게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얘는 이겁니다. 결국. 왜냐면은 그 개념 중에 하나 나오는 게 TED가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 평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평면으로부터 요 데이텀 B의 높이가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말 표현이 상당히 지금 저 분명히 이제 번역을 했을 텐데 번역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결국 이제 이건 4개의 점이거든요. A1, A2, A3, A4는 4개의 점이에요. 4개의 점 가지고 우리가 공통적인 이제 저 4개의 점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데이텀을 산출하라 그러면 저 4개의 점을 모두 포함하는 평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평면은 이 평면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데이텀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번역한 사람이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뭘 좀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번역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케이스 교육에 저기에 있는 저 표현은. 이제 케이스 교육이 ISO를 번역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뭔가 내용을 이해를 잘못하면 그 번역 자체가 좀 이상해진다. 의미가 상당히 이상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도시에서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했습니다. 정반이 있고 이제 아까 그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형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A가 이제 이렇게 정의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이제 얘를 위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위치에 이렇게 원뿔들을 땅땅땅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4군데. 이렇게. 그렇죠? 요 끝점으로 땅땅땅 4개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지그들은 다 이제 측정 지그니까 높이들이 되게 정밀해서 4군데의 높이가 다 동일해야 됩니다. 측정 지그. 거기에 이렇게 얹어 놔야 되는 거예요. 얘를 얹어 놓고 그러면 이제 얘로 정의되는 건 뭐냐? 결국은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점을 통과하는 평면 해서 점을 꼭지점을 이게 형체가 겹쳐 있어서 꼭점이 안 찍힐 텐데 일단 이 형체를 숨길게요. 꼭점을 찍기 편하기 위해서 측정 대상을 숨길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점, 꼭지점 3점을 통과하는 평면 그래서 꼭지점 선택이 안 되니? 안 잡히네요. 다른 방법으로 그냥 대충 해야 되나?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해가지고 여기서 거리는 객체로 해서 꼭지점을 찍어줄 수 있나요? 꼭지점은 마찬가지로 안 되고 스케치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이 높이를 스케치에서는 이 점을 잡을 수 있네. 이렇게 확인. 이렇게. 이러면 표현은 됐네요. 3점을 가지고는 못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제 뭐예요?
이제 요 꼭지점이 모두 이제 표시하고 있는 높이가 이제 요 높이고, 그렇죠? 스케치는 끌게요.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요 높이고, 이제 요 네 개의 점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는 요 면이다. 그럼 이 면이 뭐다? 결국은 데이터 A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측정 대상을 띄울게요. 띄우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위치를 정의하고자 하는 건 이면이잖아요. 이면. 근데 저면은 저거의 위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다? 저면하고 직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측정을 하는 얘기예요. 요렇게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면의 이제 위치를 보는데 그 위치는 어디서? 이제 이면을 가지고 볼 거란 말이에요. 이면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면의 전체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와 있는 요 부분을 해요. 그럼 이제 얘를 측정하려면 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중요한 거. 저걸 측정하려면 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요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렇게 만들어서 지금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얘를 좀 뒤로 빼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그 오파이에 대한 게 요만큼 만들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 측정 지그가 이면에 완전히 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ES 잘못 눌러가지고 됐는데 좀 위치를 옮겨놓고 확정을 해놓고 갈게요. 위치를 확정을 안 해놓고 가가지고 쭉 옮겨놓고 그래서 엔터를 땅 쳐서 확정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면 전체를 잡으면 안 되고 이면에서 도면에 표기된 요만큼만 해야 돼요. 요만큼만 해야 돼서 얘를 여기에 닿게 이제 이면에 닿게 할 건데 중요한 거는 A가 1차고 B가 2차입니다. 네, B가 2차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 와서 닿을 건데 지금 이면은 이면하고 평행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측정 지그가 얘가 닿을 건데 이면은 얘하고는 평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정한 데이텀 A와 직각인 면입니다. 직을 만들 때 이렇게 구성하셔요. 얘랑 직각이어야 돼요. 제가 일부러 이 형체를 지금 여러분들 눈에 티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측에 보면 살짝 각도 져 있어요. 경사져 있어요. 지금 이면을 이 축에 대해서 제가 직각으로 구성 안 했어요. 살짝 경사를 줬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에서는 이면이 이 축에 대한 또는 우리 데이터 A에 대한 직각이라는 보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적으로 그릴 때는 얘가 무조건 직각으로 그려지니까 이게 직각이라고 이 축에 대한 직각이라고 인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가공된 제품은 얘가 직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얘니까 데이터 A가 우선이니까 A의 직각인 면이 나오는 게 우선이고 그 면을 기준으로 여기 딱 붙였을 때 그때 거리값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못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도면상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얘기했으니까 그냥 자로 이 거리를 재면 되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재요. 그렇게 되면 말도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측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측정을 하려면 데이터 A와 직각인 면을 만들어주고 그 직각인 면을 요 면에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면하고 이면하고는 딱 가공을 일치시켜가지고 일치하는 면이거든요. 그리고 이 원통의 요 표면에는 얘 말고는 다른 데가 닿으면 안 돼요. 저기가 데이터 표적이니까. 이렇게 지구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일 거란 말이에요. 갖다 붙이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켜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전에 많이 봤던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퓨전 쓴 지 꽤 됐으니까 여기서 접촉 세트 사용을 체크를 할 거고요. 접촉 세트에서 오른쪽 클릭 새 접촉 세트 해준 다음에 이제 얘하고 접촉 세트로 등록해서 두 개가 닿으면 이제 동작이 멈추겠죠. 얘는 고정을 걸어놨어요. 위치 안 밀리게. 전에 보니까 막 밀리던데 안 밀리게 고정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따당 얘가 쭉 와서 볼게요. 쭉 와서 땅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닿을 거예요. 지금 요거 이제 투명이 아니니까 엔터 치고 투명으로 만들어 볼게요. 얘를 불투명도 제어해서 한 50%만 할까요? 정반이래. 정반이 아닌데 얘가 아닌데 얘는 그대로 두고 불투명도 100%로 두고 얘가 데이터 요거네요. 얘를 불투명도 50%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죠. 이제 요 면이 딱 단 거예요. 기울어진 면에 닿으니까 이거 기울어진 면에 딱 닿는 거니까 이거 덜 닿네. 더 드릴게요. 살짝 들어왔죠. 이게 이제 제어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더는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고 확대를 해서 이게 확대를 하면 딱 닿을 때까지 오거든요.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 딱 닿죠. 이렇게. 그래서 이면은 항상 뭐예요? 이 지금 데이터 A에 대해서 직각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측면이 기울었다 그러면 기울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의 끝은 여기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에서 재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닿은 상태. A랑 얘가 직각인 평면인 상태에서 딱 닿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이면까지 거리.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똑똑한 친구들, 좀 생각이 깊은 친구들은 얘기해요. 선생님, 저게 차이가 있나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걸 의심을 했어요. 차이가 있나? 이 기형차 개념을 처음 봤을 때. 뭐랑 차이가 있냐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냐면, 아이고, 다 복사해야지. 이거를 정의를 안 하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위치를 요 중심에서부터 정의를 하고,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마찬가지 이것도 정의를 안 하고, 이거를 이렇게 정해요. 얘하고 차이가 없지가 않나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 일부 학생들은 생각이 좀 깊은 학생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없어야겠죠. 이것도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 얘하고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그걸 의심을 했고 일부 학생들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면에서 직각이잖아요. 직각인데 이제 요 직각인 상태에서 이제 여기 값이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얘랑 직각인 평면 상태에서 옵셋
1, 옵셋 0.5 해가지고 땅, 요 사이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요 값이 만약에 여기 값이 1이다라고 하면 1 사이에서 얘가 직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렇게 기울어도 된다라는 거죠. 직각이 허용하는 게. 그리고 이 같은 기하공차 프레임에 붙어 있으니까 값은 같을 거 아니에요. B에서부터 이제 이 거리를 띄우고 이 1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요. 똑같이 0.5, 0.5 이렇게 떨어져요. 제가 요거 1 띄웠나요? 0.5 띄웠죠? 만약 그쵸 0.5, 0.5. 그러면은 얘 하나만 가지고 정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도면적으로 봐서 여기서부터 이 거리가 얘하고 직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이게 실물을 가지고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얘는 제가 기울게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정의하는 영역은 이 면에서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의미는 방금 전에 데이터 A하고 직각이라는 내용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가공된 면이 직각이 아니면 이 면에서 이 거리가 떨어진 평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거리를 어떻게 했냐면 요거는 스케치를 좀 볼게요. 첫 번째 스케치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20에 70을 했으니까 거리가 50이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이제 50이라고 주어졌을 거예요. 마무리하고 나가면 이제 요거 지그는 숨길게요. 지그 B는 만약에 이제 요 개념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요 면에서 거리가 마이너스 50 이렇게 떨어진 평면이 기준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그러면 요 평면을 보면은 지금 위가 살짝 튀어나와 있죠. 살짝 기울어 있어요. 이 면을 선택을 하고 정면도에서 보면 좀 잘 보이려나? 예, 이게 이제 면을 지금 얇은 선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너무 가늘어서 직선 그리는 걸로는 수직선이 그려져 버리네요. 요거를 좀 가시성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끄고 보면 되겠네. 얘를 끄고 보면 또 얘가 안 보이지. 얘 투명도를 좀 키울게요. 측정 대상의 투명도를 좀 한번 줘볼게요. 투명도죠. 한 40%, 30%. 확.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주황색 선 보이시죠? 예.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 면이에요. 저게 지금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예요. 이 주황색 선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에서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0.5, 아이고, 이렇게 0.5 떨어진 평면이랑 이렇게 0.5, 그러니까 기울어진 평면 자체를 기준으로 0.5, 0.5 떨어진 평면 사이에 들어오면은 오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이 기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A에 대해서. 이 면 자체가 기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저런 생각이 들었고 이걸 보면서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를 잘 못했을 때. 저도 저거를 이해한 게 이제 한두 번 읽고 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고 나서 개념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서 깨달았는데 그런 의미가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정의된다. 그래서 이 이제 CF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이제 요거를 해석해 드리느라 대부분 이제 기하공차 같은 경우는 도시된 걸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이거를 해석을 해드리느라 이제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CF라는 건 CF가 붙으면 이게 이제 요 치수에 붙어도 이 형체가 뭐다? 저 원형이 데이텀 피처가 아니다. 즉 데이텀 형상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데이텀 형상이 아니고 저
원형을 가지고 데이텀 형상, 데이텀 피처하고 접합을 닿게 해서 접촉을 하게 해서 그래서 CF를 뭐라고 부른다? 접촉 형상이라고 그래요. 접촉 형상. 접촉을 하게 해서 그 접촉된 데이텀 피처를 통해서 데이텀을 산출을 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CF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장비가 고정되는 조립되는 상황이나 고정되는 상황이 이렇게 간단하거나 단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기하 형체를 표현하려면 저런 이제 데이텀 타켓 그리고 접촉 형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통칙 4와 5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1시간 반 정도 됐네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퓨전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쓰기 편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강의 설명을 하기 위해 쓰기에는 조금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 않는가라는 감도 조금 있네요. 인벤터를 가지고 할까? 근데 인벤터는 이제 이것저것 좀 간단하게 가볍게 쓰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보여드린 단순히 저런 이제 예시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 KS 교육 본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 뒤로 가서 이제 통칙 6부터 쭉 나가는데 요 통칙 6에서부터 통칙 8 통칙 8이 아니라 통칙 7까지는 뭐 이렇게 큰 복잡한 내용은 안 나오고 이제 중요한 거는 통칙 8 정도? 8 정도? 8하고 8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8, 9는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뭐 그 다음에 이제 10 정도 이제 아시면 되고 특별한 건 없어요. 아마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이제 그렇게 뭐 복잡하진 않고 저것처럼 뭐 3D를 그려가지고 이제 굳이 이해시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이제 통칙 이제 4, 5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데이텀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데이텀 끝나면 이제 다시 기형차로 돌아가야겠죠. 네, 기형차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